자, 이제 우리가 전기분해 파트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분해,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분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옵니까, 얘들아? 아예 NaCl의 전기분해, H2의 전기분해로 딱 나눠지게 되죠. 자, NaCl의 전기분해. 지금 전압을 넣어줘서 NA와 Cl을 무엇하겠다, 얘들아? 분리하겠다. 그러면 이쯤 공유결합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으면 무엇을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요. 얘네 둘을 분해했을 때 CL이 CL로 나와요? CL2로 나와야 돼요? CL2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해 주셔야 되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요 그냥은 쟤네들이 전기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쟤네들을 분해하려면 가열해서 얘네들이 극으로 나눠줘야 돼요, 얘들아. 액체 상태에서 이온으로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장치를 연결해야 돼, 얘들아? 전원 장치를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자, 긴 짝대기가 플러스 극,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 극이. 짧은 짝대기로 누가 들어와요, 얘들아? 짧은 짝대기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쏟아져 내려와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뭐 해야 돼요, 얘들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이 디테일한 내용들 정도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건전지의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뭐 하는 곳, 얘들아? 쏟아져 나오는 극.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은 전자가 뭐 해야 되는 극, 얘들아? 들어가 줘야 되는 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전자를 받으러 마이너스 극에 누가 갑니까, 얘들아? 나트륨 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 전자를 주러 누가 갑니까, 얘들아?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가서 전자를 제공을 하면서 물질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먼저 무슨 극에서, 얘들아? 플러스 극에서. 자, 플러스 극으로 누가 끌려갑니까, 얘들아? 염화이온이 끌려가요? 나트륨 이온이 끌려가요, 얘들아? 염화이온이 끌려가서 전자를 주게 되죠. 자, 그러면 Cl-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전자를 줄 거거든요. 얘가 전자를 내놓게 되면 이 친구는 누구로 남습니까, 얘들아? 원자로 남아요. 자, 그런데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 18쪽 외에는 있나요, 없나요? 18쪽 외에는 없습니다. 쟤는 반드시 Cl2로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염화이온이 몇 개가 끌려가요? 2개가 끌려가요. 그러면 얘가 잽싸게 전자 2개를 내놓고 Cl2에 공유결합을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Cl2에 공유결합을 하게 됩니다. 맞을까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극, 얘들아? 마이너스 극으로 우리가 누가 끌려갑니까, 얘들아?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끌려갑니다. 자, 그럼 나트륨 이온이 끌려갔을 때 어디에서 내려오는, 얘들아?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내려오는 누구요, 얘들아? 전자를 나트륨 이온이 받아서 누가 됩니까, 얘들아? 나트륨이 되죠. 그래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나트륨 이온이 전자 받아서 나트륨이 되는 거지, 나트륨이 전자 받아서 나트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되는데요. 자, 우리 플러스와 마이너스, 과학에서는 극의 균형을 잡죠. 그래서 전자 2개를 내놨으면 몇 개를 받아야 돼요, 얘들아? 2개를 받아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얘 2개를 받으면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끌려가요? 2개가 끌려가요. 자, 그러면 나트륨이 몇 개가 발생하죠, 얘들아? 2개가 발생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전체 반응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전자와 화살표 왼쪽에 있는 전자가 같은 문자를 합치기 위해서 이항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연산부호가 붙죠. 그래서 요거 제거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리고 나머지 물질들을 전체적으로 합쳐졌을 때 이온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온 결합을 시켜주세요. 자, 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 2개를 합치면 몇 NaCl, 얘들아? 2NaCl을 분해했더니, 자, 우리 금속인 나트륨부터 먼저 써볼게요. 2Na와 Cl2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요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우리 수학적인 분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장해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요, 얘들아? 나트륨 이온이 나오는 곳은 무슨 극이에요, 얘들아? 마이너스 극. 자, 염소 기체가 나오는 곳은 무슨 극이에요, 얘들아? 플러스 극. 분명 마이너스 극에서 나트륨 이온이 몇 개 나올 때? 2개 나올 때, 자, 플러스 극에서 염소 기체는 몇 개 나옵니까? 1개가 나옵니다. 자, 저 개수를 우리가 몰수라고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얘들아? 개수를 몰수로 얘기해줘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나트륨과 얘네들을 무슨 비, 얘들아? 얘네들의, 자, 무슨 비, 얘들아? 몰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몰수비가 어떻게 된다? 2몰 대 1몰. 몇 대 몇으로 나와요, 얘들아? 2대 1로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2대 1로 나온다라는 거야.
뭐 저건 당연한 해석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게 물의 전기분해까지 가고 나면 나중에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찝어줄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2대1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얘네들을 우리가 가열해서 이온화 시킨 다음에 분리를 했잖아요. 얘네들이 액체가 된 상태에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온도가 몇 도가 됩니까? 얘들아 802도가 넘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 누구예요?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 모여있는 누구야? 나트륨이 무슨 상태예요? 얘들아 대개는 고체 아니에요. 온도가 낮아지면 굳으면 고체가 되지만 이 상태에선 주로 나트륨이 무슨 상태로 모여요? 얘들아 액체 상태로 저 극 밑에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제 황록색에 누가요? 얘들아 황록색에 염소기체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와야 안 올라와야? 올라오게 됩니다. 즉 얘는 무슨 상태예요? 얘들아 가스 무슨 상태예요? 얘들아 기체 상태. 나중에 저 상태 때문에 묻는 쟤네들의 누구요? 얘들아 수학적인 개수비가 등장하니 요렇게 일단 상태를 알아둡시다. 아 한쪽에서 나오는 건 액체고 한쪽에서 나오는 건 누구다? 기체다. 같은 상태로 나오지는 않는구나. 알겠죠? 자 옛날에는 요거 고체로 가르칠 때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물의 전기분해입니다. 순수한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흐르지 않습니다. 저 물질에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넣어줘야 돼요? 얘들아?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전해질 중 앞에서 했던 염화나트륨을 넣어주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대개는 황산 나트륨이나 무슨 나트륨 얘들아 수산화 나트륨 얘네들을 전해질로 넣어서 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안 됩니다. 집어넣으면 누구요 얘들아? 염화나트륨의 일부가 분해돼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소량의 전해질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무엇할 때 얘들아 전기 분해할 때 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저 물분자 내부에서 얘네들이 무엇할 때 분해될 때 마이너스 극이 어떤 극이라고 해요 얘들아? 마이너스 극이 전자가 들어오는 극, 플러스 극이 전자가 뭐하는 극 얘들아? 빠져나가는 극. 맞아요? 들려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극이 전자가 들어오고 플러스 극이 전자가 뭐하는 건 얘들아? 빠져나가는 극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플러스 극에서 전자가 무엇합니까? 플러스 극이 전자 좀 줘. 야 나 전자 좀 줘. 누가 전자를 줄 거야? 전자를 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들아? 물분자밖에 없어. 그럼 물분자가 어떤 식으로 전자를 주느냐 좀 접근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보면 물분자 어떻게 생겼어요 얘들아? 요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H2가 있어. 자 저기서 물분자한테 전자를 달라고 했을 때 누가 전자를 줄 것이냐? 자 사실요 수소와 산소 중에서도 산소는요 전자를 수소보다 훨씬 좋아한대요. 비금속 원자 중 수소는 전자를 가장 덜 좋아하는 아이고요. 산소는 가장 좋아하는 아이 중에 두 번째 원자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절대 전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줄 거예요. 난 전자를 줄 마음이 없어. 그래서 어쩔 건데? 야, 너 나랑 헤어져. 너 나랑 헤어져. 너 네 전자 가지고 떠나. 그래서 산소 원자 혼자 따로 떨어져 나와? 안 떨어져 나와 얘들아? 떨어져 나와. 그리고 몇 개의 수소 얘들아? 2개의 수소 원자가 저렇게 떨어져 나가. 그리고 수소 보고 야 네가 전자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물분자 하나를 떨구면 산소 원자가 몇 개 나와? 하나가 나와. 그럼 쟤는 또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잖아. 잽싸게 공유결합에서 누가 돼야 돼요 얘들아? 오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2가 돼야 돼요. 됐나요? 그러다 보니 물분자 안에 산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으니 물분자가 몇 개 들어가야 돼요?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오는 수소 원자가 몇 개가 돼요 얘들아? 4개의 수소 원자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걔네들이 모두 전자를 내놓으면 H 플러스가 될 거고요. 수소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를 내놓는데 수소 원자 4개가 전자를 내놨으니 4개의 전자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물분자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끌려갈 겁니다. 자 마이너스 극으로 물분자가 무엇해요 얘들아? 끌려가. 그럼 이제 전자를 받아 안 받아? 받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전자를 받을 때 누가 받으려고 하겠니? 누가 받으려고 하겠니? 전자를 좋아하는 산소가 받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어떤 구조가 그려지게 되냐면 산소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를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전자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수소와 공유한 건 엄연히 내전자야 아니야? 내전자가 아니야. 공유한 거야. 그래서 수소야 지금 산소가 들어와서 내가 전자가 들어와서 내가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너 자리 좀 비켜줘. 그래서 또 뭐 하라 그래? 뭐만 하면 헤어지지. 아 진짜 짜증나. 그래서 수소 보고 뭐 하라 그래? 떠나라 그래. 그런데 수소 중 2개의 수소를 다 떠나라고 하지 않아. 왜? 굉장히 똑똑한 산소야. 한 번에 전자를 2개 받을 수 있을지 1개 받을 수 있을지 알아 몰라 얘들아? 몰라. 그래서 한 번에 전자를 받아들일 때 몇 개씩 받아들여 얘들아? 하나씩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수소를 몇 개만 떨궈 얘들아? 하나만 떨궈.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구 하나에 얘들아? 산소가 수소랑 붙어있는 누구요 얘들아? 빈 공간 전자 하나를 받을 수 있는 OH 하나에다가 H 하나가 떨어져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 분자 하나가 전자를 받을 때 OH 하나와 누구 하나로 얘들아? H 하나로 나눕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미 플러스 배에서 전자 몇 개를 내놨어요 얘들아? 4개를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 분자 하나가 전자 받을 때 결국은 최종 OH-와 H 하나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근데 전자를 4개 내놨기 때문에 몇 개를 받아? 4개를 받아. 그러려면 물 분자도 몇 개가 와야 돼? 4개가 와야 돼. 그러면 OH-도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 그럼 수소도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 맞죠? 그 수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잽싸게 무엇합니까 얘들아? 공유결합해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H2로 공유결합한 애가 2개가 만들어지고요. 결국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OH-가 나오는데 역시나 4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대략 나름의 스토리를 이해해야지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지 안 그러면 무엇합니까 얘들아? 외워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얘가 진행되지 않고요. 요거 전체 반응식을 선생님이 써볼게요. 전체 반응식을 써보면 역시나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 똑같이 이항하는 과정에서 이거 제거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온으로 된 애들은 화학식을 쓰는 과정에서 붙여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4개의 H 플러스랑 4개의 OH 마이너스 붙이면 누가 됩니까 얘들아? 4개의 H2O가 됩니다. 왼쪽에 4개의 H2O 있죠? 얘 있죠? 얘 있죠? 제거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 나머지 애들을 반응식으로 정리를 하면 누가 됩니까 얘들아? EH2O. 자, 우리가 얘네들을 정리하면 누가 됩니까 얘들아? EH2 플러스 누가 됩니까 얘들아? O2로 나눠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소가 무슨 극 얘들아?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고 산소가 무슨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에서 나오는 얘네들의 무슨 비가 얘들아? 똑같이 무슨 비가 얘들아? 몰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얘들아? 2대 1로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요. 물 분자를 전기 분해하면 양쪽 극 다 누가 나옵니까 얘들아? 기체 상태의 물질이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절대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 고체나 액체에 누구를 구하는 얘들아?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올 수 있나? 네, 3학년 때 나오는 거 아니야? 3학년 때 나왔던 것도 같고 화투를 수업하지 않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기체에 대해서는 부피를 묻는 문제가 너무너무 잘 나와요. 야, 수소기체가 2개고 산소기체가 하나야. 기체의 경우 선생님이 지금 풍선을 불어. 풍선을 불 때 풍선 크게 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기체를 많이 집어넣어 적게 집어넣어? 많이 집어넣어. 그럼 무조건 풍선 커지는 거야. 어떤 기체를 집어넣든지 간에 많이 집어넣으면 무엇하는 거야 얘들아? 풍선이 커지는 거야. 어떤 기체를 집어넣든지 간에 적게 집어넣으면 풍선은 뭐해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개수비가 2대1이잖아. 몰수비가 2대1이잖아. 그러면 부피비도 몇 대 몇이 됩니까? 2대. 그렇죠. 부피비도 몇 대 몇이 돼요 얘들아? 2대1이 돼요. 그런데 부피비를 비교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둘 다 기체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얘는 부피비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구 중에 여기서 우리 염화나트륨을 전기분해했을 때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의 부피비가 2대1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가는 게 두 물질의 전기분해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사실 이 2개를 여러분들이 한 판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금속결합의 패턴 잠시 설명하고 이거 2개 한 판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속결합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일단 금속결합의 누구예요 얘들아? 형성인데요. 금속은 어떤 원자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요거는 아마 계속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금속은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주로 몇 개 얘들아? 하나 내지는 두 개. 그래서 이 전자에게 네가 떠나는 게 내가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야 라는 느낌을 계속 갖고 있는 원자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에게 자유로움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얘들아? 자유전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해요 얘들아? 자유전자.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 철 있잖아요. 철은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두 개고요. 그 두 개의 전자에게 자유로움을 부여해서 거의 떠나라 라는 명령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중심의 원자가 무엇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양이온을 띠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주변의 그 전자들을 보고 뭐하라고 했지만 떠나라고 했지만 그 전자들이 사실 잘 떠나 못 떠나? 못 떠나. 떠나려고 하면 이웃한 원자, 내가 지금 이웃한 원자를 여기다가만 그려놨지만 이 위에도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사방에 있죠. 이웃한 원자의 양이온의 성향 때문에 결국 다시 끌려가 안 끌려가? 끌려가. 다시 끌려가 안 끌려가? 끌려가. 이웃한 원자의 양이온의 성향 때문에 무엇합니까? 끌려갑니다. 결국 자유전자가 뭐 본인의 원자핵을 그러니까 이 그 양이온을 떠나요 못 떠나요 얘들아? 떠나지 못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늘 자유전자가 이 주변에서 머무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전자 무슨 모형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바다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전자 무슨 모형 얘들아? 바다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 주인공은 누굽니까 얘들아? 네, 이 자유전자입니다. 이 자유전자가 주변에 계속 움직이면서 머무르는 이 성질 때문에 금속의 모든 특징이 결정이 되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얘네들의 특징 첫 번째는 얘네들의 무슨 력 얘들아? 결합력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면 얘네들은 어떤 결합력을 가지고 있죠 얘들아? 일단 얘네들의 구성 입자라고 하면 금속 무슨 이온 얘들아? 금속 무슨 이온? 양이온 플러스 무엇이 됩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야, 딱 누르면 금속 양이온 플러스 비금속 음이온 이러죠. 그렇지? 금속 양이온과 누구야? 자유전자. 금속 양이온과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자유전자의 무슨 인력이야 얘들아? 정전기적 무슨 역이야 얘들아? 인력이야. 자, 이온결합에서 봤던 정전기적 인력 같은 힘이네요. 그럼 이온결합 물질과 금속결합 물질 중 누가 결합력이 더 세냐? 요걸 비교하는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얘네들의 결합력 요것 때문에 얘네들이 요렇게 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사실 누구예요 얘들아? 금속결합 물질은요 상온에서 대다수가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얘들아?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렇지? 언제까지 자는 거야? 어? 자, 기면증이야. 자, 예외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HG 누굽니까 얘들아? 수은 무슨 상태예요 얘들아? 액체 상태. 맞아요 틀려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유 니네들이 다 아는 거 뭐 내가 그냥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지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저 자유전자의 움직이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그냥 빛 아래 두잖아요. 그럼 이제 금속들한테 볼 수 있는 게 특유의 광택이거든요. 대개는 빛을 받았을 때 이 자유전자가 빛을 받은 만큼 들떴다가 모두 원자는 자꾸 바닥 상태가 되려고 그러죠. 그 전자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무엇합니까? 빛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특유의 무슨 색의 광택 얘들아? 은백색의 누가 됩니까 얘들아? 광택이 되는 거 있죠. 자, 대다수의 금속이 이렇게 됩니다. 예외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예외로 AU 금이 무슨 색이야 얘들아? 노란색. 맞나요? 그 다음에 CU 구리가 무슨 색 얘들아? 붉은색. 그쵸? 요 두 개가 예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얘네들의 움직임 때문에 전기 전도성. 그치? 그 다음에 열 전도성 높아요 안 높아요 얘들아? 높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금속을 무엇하면 얘들아? 탕탕탕 치면 얘네들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깨지지 않죠. 자, 유일하게 힘을 줬을 때 쉽게 깨지지 않는 게 금속. 자, 힘을 주게 되면 자유전자가 옆으로 밀리면서 이 안에 있는 양이온을 끌고 갑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밀리면서 끌고 가고 밀리면서 끌고 가서 결국은 금속을 치면 얇게 펴지는 성질, 펼전자. 무슨 성 얘들아? 전성.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금속의 끝을 잡아서 우리가 쭉 무엇하게 되면 얘들아 뽑게 되면 어떤 성질이 나타나게 되죠 얘들아? 뽑힐 연자, 연성이라고 해서 자유전자가 끌려 나오면서 또 양이온을 끌어잡아 당겨요.
서로가 서로 내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어잡아 당기면서 뽑히는 성질 무슨 성 얘들아? 연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무슨 연자라고? 뽑을 연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했었죠. 생명과학의 연역적 탐구 방법. 가설을 뽑아야지만 진행되는 방법.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되는 거랑 똑같은 연자예요. 자,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무슨 결합입니까, 얘들아? 금속 결합으로 가고요. 뭐 금속 중에는 얘들아 당연히 이제 얘네들은 뭐 전기전성속이 높고 이러니까 이 특징 외에는 아주 크게는 없고 모든 특징은 뭐 때문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 금속 결합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서 모르면 무조건 자유전자 써 라고 할 정도로 얘네들의 모든 특징은 자유전자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지금 전기분해 파트 가로 채우기 하고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정의 비교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체 물질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요. 예제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와도 늘 같은 애들이 나와요. 자, 이렇게 써놓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칼슘이 금속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뼈에 있는데 칼슘이 금속입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딱딱하지. 그러면 와! 그래서 감동을 받아. 자, 우리 칼슘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얘들아? 금속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이온 결정이 되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 다이아몬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누구요? 얘들아 결정들을 네 가지를 우리가 먼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드라이 아이스 말고 분자 결정에 누구 있다 그랬어요, 얘들아? 누구 더 있어요? 이런 좀 전에 수업했잖아. 네, 아이오딘, I2 있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얘들아? 얼음. 이런 애들 무슨 결정에 들어가요, 얘들아? 분자 결정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결정에 얘 말고 누구 있었죠, 얘들아? 흑연 있었죠. 그치?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자, 얘네들의 구성 입자를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요. 자, 금속 결정을 구성하는 물질의 그 구성 입자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속 무슨 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무슨 전자죠, 얘들아? 그렇죠. 자유전자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는 금속 무슨 이온과 얘들아? 양이온과. 자, 그 다음에 누가 되죠, 얘들아? 비금속 무슨 이온 얘들아? 음이온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결정에 꼭지점마다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들아? 분자가 들어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얘는 꼭지점마다 누가 들어있습니까, 얘들아? 네, 원자가 들어있습니다. 맞죠? 자, 이들의 결합력이죠. 양이온과 자유전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어떤 결합력을 가지고 얘네들이 붙어있는 거죠, 얘들아? 정전, 기적, 무슨 역이 됩니까, 얘들아? 인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누굽니까, 얘들아? 정전, 기적, 무슨 역이 됩니까, 얘들아? 인력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자 결정에 뭐 얘네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힘 우리 오늘 배웠던 누굽니까, 얘들아? 분자. 그렇죠. 분자 간 인력이죠. 그치? 분자와 분자 사이 힘, 분자 간의 인력. 굉장히 약하지만 중요하다.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그냥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얘들아? 공유 무슨 력, 얘들아? 결합력. 그치? 이웃한 원자와 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그냥 저렇게 표현하자라고 했었고요. 이들의 이제 녹는 점을 비교하는 게 관건입니다. 사실요, 다이아몬드가 어떤 물질의 녹는 점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녹는 점은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학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얘들아? 여기서 공유 결정, 즉 원자 결정의 경우 결합력이 정말 세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다이아몬드의 녹는 온도가 4444도야. 그러니까는 너무 무서운 숫자다. 그치? 그래서 자 4시 44분만 봐도 나는 사실 아이씨 오늘 오후 이제 재수없어 막 이러는데 자 무엇입니까, 얘들아? 다이아몬드 녹는 점 굉장히 높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걸로 뭘 가르치냐? 원자 결정을 가르쳐요. 제일 얘가 우리가 가르치는 결정 중 녹는 점이 제일 높아. 두 번째로 높은 게 누구냐? 금속 결정과 이온 결정 중 비교 대상에 따라 사실 달라. 그런데 우리 화원에서 이번에 어떤 걸 선택했어, 얘들아? 그 다음으로 높은 건 누구예요, 얘들아? 이온 결정이 높은 걸로 가르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 때 이온 결정이 녹는 점이 높고 그 다음에 높은 걸로 무슨 결정이더라? 금속 결정이 높은 거를 예를 들어서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800도 때 이렇게 되고요. 얘가요 2613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금속과 이온 결정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분자 결정은 턱없이 녹는 점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낮은 물질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전도성으로 봐요.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금속 결정의 경우도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고체나 액체나 무조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얘들아? 흘러. 그런데 이온 결정의 경우 고체에선 안 흘러. 그런데 누구에서 흘러 얘들아? 액체나 수용액에선 흘러. 자 분자 결정 무엇합니까 얘들아? 안 흐르지. 절대 안 흐르지. 그치? 그 다음에 원자 결정 안 흘러 안 흘러.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여기에 예외가 있죠. 그 예외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흑연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이들의 결합의 원동력을 좀 봅시다. 금속 결정의 경우에는 무슨 결합 얘들아? 금속 결합을 통해서 금속 결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온 결정의 경우에는 이온 결합의 원리로 이온 결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은 둘이 똑같죠. 원동력은 무슨 결합이에요? 그렇죠. 둘 다 무슨 결합이에요 얘들아? 원동력은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뜬금없이 표를 그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분자 결정과 원자 결정의 결합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러면 못 쓰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무슨 결합이에요 얘들아?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나눠줬던 프린트 거기에 이제 마지막 프린트를 좀 채워봅시다.